만약 당신이 12살의 고아원에 버려졌다면 평생 가난뱅이라는 낙인을 지우기 위해 거짓말로 인생을 시작해야 했다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바꿔버렸습니다. 1883년 프랑스 소미르에서 태어난 가브리엘 샤넬, 이게 그녀의 본명입니다. 코코라는 이름은 나중에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죠. 12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가브리엘과 두 여동생을 수녀원에 버리고 사라집니다. 수녀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차갑고 좁고 어둡고 침묵만 가득한 곳.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바느질과 거짓말. 수녀들은 고아 소녀들에게 옷 만드는 법을 가르쳤죠. 샤넬은 아버지는 미국에 갔어라는 거짓말을 믿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벨 에포크 시대. 여자들은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이고 남편 허락 없이 은행 계좌도 못 만들고 이혼도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여자에게 운전면허가 없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시대였죠. 18살이 된 가브리엘은 수녀원을 나옵니다. 낮에는 재봉사로 일하고 밤에는 물랭 루즈 같은 카바레 무대에 섭니다. 그녀의 꿈은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목소리는 평범했고 무대는 시끄러웠고 관객들은 술에 취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곡만큼은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코코를 본 사람? 이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사람들이 웃었고 코코, 코코를 외쳤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코코야. 가브리엘 샤넬은 그렇게 죽고 코코 샤넬이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 이름조차 스스로 지었다. 아무도 나를 정의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노래로는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돈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선택합니다. 부자 남자의 애인이 되는 것. 그녀의 첫 번째 남자 에티엔 발상. 부유한 사업가이자 경마광. 코코는 그의 저택에서 지내며 귀족 부인들의 삶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코르셋으로 숨도 못 쉬고 깃털 달린 모자로 목이 부러질 것 같았고 말 한마디 하는데도 남편 눈치를 봤습니다. 코코는 생각했죠. 이게 여자의 인생이라고. 그녀는 발상의 돈으로 작은 모자 가게를 엽니다. 1910년 파리 캉봉 거리 21번지. 그녀가 만든 모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깃털도 없고 레이스도 없고 리본도 없었습니다. 그냥 심플한 검은색 모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장례식 가는 거야? 하지만 몇몇 젊은 여성들은 달랐습니다. 이거 편해.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남자들은 전쟁터로 떠났고 여자들은 공장에서 병원에서 일터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코르셋을 입고 일할 수 있을까요?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기계를 돌릴 수 있을까요? 코코 샤넬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지 원단으로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지 원단은 원래 남자 속옷 재료였습니다. 그녀의 옷은 코르셋 없이 입을 수 있고 움직이기 편하고 세탁이 쉬웠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코코 샤넬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여자들을 해방시키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을 뿐이다. 성공했지만 코코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이 없었으니까요. 에티엔 발상? 그는 후원자였을 뿐입니다. 그 후 만난 영국인 사업가 아서 카펠은 달랐습니다. 아서 보이 카펠은 영국인 사업가이자 폴로 선수였습니다. 코코가 모자 가게를 열 수 있었던 건 발상의 돈도 있었지만 카펠의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코코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넌 특별해, 코코. 코코는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1918년 카펠은 코코에게 말합니다. 나 결혼해야 해. 영국 귀족 여자랑. 코코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관계는 계속될 거야.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널 떠나는 게 아니야. 코코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919년 12월 22일 카펠이 자동차 사고로 죽습니다. 코코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서가 사고로.
코코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불에 탄 차 잔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은 내게 모든 걸 줬다. 그리고 전부 빼앗아갔다. 카펠의 죽음 이후 코코는 평생 검은색 옷만 입습니다. 1921년 코코는 향수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향수는 장미, 자스민, 라벤더 하나의 꽃향만 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코코는 조향사 에르네스트 보에게 말합니다. 난 꽃 냄새를 원하지 않아. 여자 냄새를 원해. 보는 10개의 샘플을 만들어 코코에게 보냅니다. 코코는 5번 샘플을 선택합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샤넬 넘버 5. 출시일은 5월 5일.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5는 코코의 행운의 숫자였습니다. 코코는 이 향수를 팔지 않고 선물로 줬습니다. 파리 사교계의 유명한 여성들에게 무료로 선물했죠. 그들이 향수를 뿌리고 다니자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향수 어디서 샀어요? 샤넬이 줬어요.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샤넬이 직접 줘야 해요. 코코는 그제야 판매를 시작합니다. 샤넬 넘버 5는 출시 첫 해에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향수가 됩니다. 코코 샤넬은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1930년대 코코 샤넬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였습니다. 파리의 3개의 부티크, 런던, 뉴욕의 지점 4,000명의 직원, 매년 2만 8천 벌의 옷 생산. 그녀는 패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카펠이 죽은 후 그녀는 여러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영국 최고의 귀족 웨스트민스터 공작이 청혼하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공작 부인은 수천 명 있어도 코코 샤넬은 하나뿐이야. 화가이자 디자이너인 폴 이리브. 하지만 그도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1924년 코코는 샤넬 넘버 5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피에르와 폴 베르트하이머 형제와 계약을 맺습니다. 베르트하이머 형제는 70%, 코코 샤넬은 10%, 친구 테오필 바데르는 20%의 수익 분배. 내 이름이 붙은 향수인데 내가 10%? 그녀는 평생 이 계약을 후회했고 형제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에게 복수의 기회가 옵니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코코는 즉시 모든 부티크를 닫습니다. 코코는 파리 리츠 호텔 스위트룸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1940년 6월 14일 나치 독일이 파리를 점령합니다. 독일군은 리츠 호텔을 본부로 삼습니다. 그리고 코코는 그곳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 호텔에서 코코는 한스 귄터 폰 딩클라게를 만납니다. 그는 독일 귀족 나치 정보국 요원이었습니다. 13살 연하인 코코는 그와 연인 관계가 됩니다. 나는 살아남아서 샤넬을 지켜야 해. 코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치 점령 중 유대인 재산 몰수법이 발효됩니다. 코코는 생각합니다. 이제 베르트하이머 형제의 지분을 뺏을 수 있어. 그녀는 나치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샤넬 넘버 5의 소유주는 유대인입니다. 이 회사는 아리아닌인 제게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베르트하이머 형제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들은 미국으로 피난 가기 전 회사 지분 전부를 비유대인 친구에게 명예 이전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대인 소유가 아니었던 거죠. 코코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1943년 코코는 더 깊이 나치 첩보 활동에 관여합니다. 모데라트 작전. 이 작전의 목표는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과 독일의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것. 코코는 처칠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나치는 코코를 이용해 처칠에게 접근하려 했죠. 코코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지만 작전은 실패합니다. 처칠은 만나주지 않았고 전쟁은 계속됩니다. 1944년 8월 25일 연합군이 파리를 해방시킵니다. 나치 협력자들은 체포되고 거리에서 공개 처형당합니다. 여성 협력자들은 머리를 삭발당하고 거리를 끌려다닙니다. 코코 샤넬도 체포됩니다. 프랑스 저항군은 그녀를 신문합니다.
당신은 나치와 함께 살았고 나치를 위해 일했습니다.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코코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코코는 석방됩니다. 처칠은 영국 정보국에 전화를 걸어 코코를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코코는 처칠의 오랜 친구였고 처칠도 샤넬의 고객이었고 무엇보다 코코는 영국 왕실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코코는 풀려났지만 파리에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위스로 망명합니다. 코코는 스위스 로잔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녀는 패션계에서 잊혀져 갑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샤넬, 그 나치 협력자? 이제 끝났어. 하지만 1954년 71세의 코코 샤넬이 돌아옵니다. 1954년 2월 5일 파리 컬렉션 코코의 컴백쇼가 열립니다. 프랑스 언론은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늙고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 샤넬은 끝났다. 코코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3주 후 미국 언론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아함이다. 미국 여성들은 샤넬을 사랑했습니다. 트위드 재킷, 짧은 스커트, 체인백, 투톤 슈즈. 샤넬 수트는 미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제키 케네디, 그레이스 켈리, 마릴린 먼로 모두가 샤넬을 입었습니다. 코코 샤넬은 다시 한번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1960년대 80대가 된 코코는 여전히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파리 캉봉 거리 31번지의 샤넬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코코는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지 않았습니다. 1965년 코코는 베르트 하이머 형제와 마지막 협상을 합니다. 그녀는 이제 노인이었고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로열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샤넬의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코코는 받아들입니다. 1971년 1월 10일 일요일 저녁 코코는 리츠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신의 다음 컬렉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녀에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깨워줘. 할 일이 많아. 그날 밤 코코는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71년 1월 10일 코코 샤넬은 87세로 사망했습니다. 코코 샤넬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치와 협력했고 동료를 배신했고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녀 이전과 이후 여성의 옷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르셋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복잡한 장식에서 단순함의 미학이 강조되었고 남자의 소유물이었던 여성의 위치가 독립적인 여성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패션은 사라진다. 하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지금도 샤넬은 살아있습니다. 샤넬 넘버 5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향수입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은 여전히 모든 여성의 로망입니다. 샤넬 브랜드의 가치는 수조 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남긴 건 옷이 아닙니다. 여자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증명. 그녀는 거짓말로 인생을 시작했고 악마와 거래했으며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코코 샤넬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